안녕하세요. 저는 알천 요양병원 컨설팅 연구소의 이현숙입니다. 저는 종합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환자 진료비 약제비 심사를 하였고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는 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한 110여 개 병원들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리를 했었고요. 정성요양병원의 다수의 요양병원 간호부장을 하면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환자평가표 A 일반사항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일반사항을 잘 평가해주면 되고, 여기에 일반사항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거의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표는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사항의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일, 요양 개시일 되어 있습니다. 평가 구분은 3개 되어 있죠. 입원 평가,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이전 환자 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일이라는 것은 환자 평가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직전 있었던 곳은 1번에서부터 6번, 7번까지 있는데 집에 거주를 했었는지, 요양시설에 있었는지, 급성기 병원에 있다가 왔는지,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왔는지 등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입원 평가 경우인 경우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수준은 무학에서 대졸까지 있고요. 여기에서 해당欄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이나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확인 불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원 평가인 경우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입원했을 때 체크한 혈압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는 가장 최근에 체크한 혈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마지막 혈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습관, 이것도 입원 중에 한 번만 평가하시면 되는데요. 담배를 피우시는지, 술을 자주 마시는지, 주 4일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지,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건강생활 습관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장기요양 등급 및 신청이 있습니다. 요거는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이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양센터를 여러분들이 다니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을 하고 제가 집에 있는 환자들이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또는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하루에 봐주는 건데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등급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등급 외로 받았는지 등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장기요양 등급 및 이용 서비스도 입원 평가일 때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장기요양 등급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 평가요원들이 나와서 환자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것도 ADL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고요.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 4, 5등급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 내고, 또 그 일부 본인 부담금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요양센터에다 내면, 제가요양센터에서는 환자들이 낸 금액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본인 부담금 낸 거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란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 중인 또는 이용하였던 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녔었는지, 요새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그런 주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방문 요양을 받았는지, 방문 간호를 받았는지, 아니면 방문 목욕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기 보호, 복지용문을 대여해서 받았는지, 시설에 입소하였던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이것도 이번 평가일 때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예, 아니요로 하시면 됩니다. 대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집에서 이제 있으시려면 혼자는 가족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봐주지는 못하고요. 시간 한 3시간 내지 4시간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입원해서 있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서 거기서 평가위원들이 나와서 환자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해당 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환경 선별조사도 이번 평가인 경우에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식사준비, 간병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미납으로 서비스 중단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어서 노숙하다 왔는지, 병원비나 주교비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지,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료관 복지관 외출이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 먹을 것이 없거나 학대를 받은 긴급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노인이 되거나 독거노인들은 외출이 어려워서 가보면 소화 같은 것이 생긴 채로 그대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회복지사가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를 받은 날을 보려면 환자가 입원 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진을 하다 보면 학대를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 선별조사를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답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응답 거부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앞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입원일은 입원에 입원했을 때의 입원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 개시일은 최초 입원일인 경우에는 입원 날짜나 요양 개시일이나 똑같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입원이면 예를 들어서 7월에 입원하고 8월에 다시 갔다 그러면 8월에 요양 개시일은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기간 종료 후에 특정기간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폐혈증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행위 환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 환자라는 거는 급성기 병원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아닌 의원에서 대학병원까지를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행위 환자로 그 급성기 병원의 환자들과 똑같은 진료 수가 체계를 받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특정기간 종료 후에는 요양급여 기준은 종료 다음 날짜가 정액수가 요양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구분은 이번 평가, 계속 입원 중인 평가, 이전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입원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하는 거가 이번 평가인데 모든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7일간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일간 관찰을 했다면 반드시 환자 평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7일간 관찰하지만 작성은 10일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입원해서 제1일에서 10일 사이에 작성된 경우,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는 입원 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3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에 전월 환자 평가표를 작성을 했는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잔여 일수가 7일 이하로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고 전월 환자평가표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거고요. 뒤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평가표 작성일은 관찰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간은 관찰을 반드시 하여야 된다 했고 10일까지는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압은 관찰기간 동안 측정한 혈압 중에 가장 최근의 혈압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요양병원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을 위해서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요양병원에는 환자군이 5개 분으로 나눠져 있죠. 선택 2번군, 의료, 경도, 의료 중도, 의료 고도, 의료 최고도 이렇게 5가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환자 군별이 나눠집니다. 두 번째, 환자평가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요거는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가 같이 의무기록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서명을 해서 의무기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환자평가표가 또 등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평가표는 입원했을 때는 반드시 7일간이 확보되었다면은 작성을 하되 10일까지는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서 정액수가로 변경할 경우에는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다시 7일간 관찰하고 1일에서 10일 사이에 평가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요. 환자평가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관찰기간이 7일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되 지난 7일간의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기간인 경우에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죠. 다 특정 기간 행위 환자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환자 평가 기간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되고요. 월말에 입원을 해서 7일이 확보되는 거가 다음 달까지 연장된다면 다음 달 환자 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 환자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잔여횟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에 환자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전월에 환자평가표를 작성을 했는데 그달 말일까지 7일 이하다 잔여횟수가. 그럴 경우에 당월 환자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뒤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자평가표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 적용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평가표는 정액수가 기간에만 적용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특정 기간, 행위 기간에는 환자평가표를 하지 않습니다. 정액수가는 해당 월에 최초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수가는 그 달의 전체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월 초에 일주일간 관찰해서 1일에서 10일까지 해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했는데 10일에서 15일까지 특정 기간이었다. 그럼 16일부터 다시 정액수가 기간인데 이때는 환자평가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월 초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끌어다가 그 달 전체에 사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평가 기간이 특정 기간인 경우는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월말 입원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번 달, 다음 달 다 환자군 결정에 그걸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잔여횟수가 7일 이하로 당월의 환자평가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환자평가표를 당월 이번 달 환자군 결정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월에 적용할 환자평가표가 없다.
그러면 최근 3개월 이내에 가장 최근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6까지 적용 원칙에 제외되는 환자는 어떤 걸로 하냐? 선택 2번군의 수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평가표 작성 예를 보겠습니다. 환자가 2024년 6월 5일 최초로 입원해서 7월 31일까지 입원한 환자다. 그러면 6월 달에는 6월 5일 날 입원했으니까 관찰 기간이 7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일이면 6월 11일까지죠. 11일날부터는 반드시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10일까지 작성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는 4일간에는 환자평가표를 이 중에 하루 작성을 해야 되고요. 2번 평가니까 1번, 2번 평가, 요양 개시일은 6월 5일.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2번 일이나 요양 개시일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월에 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니까 7월 1일에서 7일까지는 관찰 기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2번 중인 평가로 평가 구분은 2번이 되겠고요. 7월에는 요양 개시일이 그 달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고요. 7월 7일은 반드시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되 8, 9, 10일까지는 작성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의 두 번째로 2024년 6월 1일 입원시부터 환자가 7일간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는 특정 기간이 종료되고 일주일간 치료를 해서 특정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입원한 환자의 경우 환자평가표 작성 예입니다. 6월에는 해당 입원일이 1일에서 7일까지가 특정 기간이라고 그랬죠. 특정 기간에는 환자평가표 작성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성하지 않고요. 그러면 6월에 해당 입원일은 1일에서 31일까지지만 7일까지는 폐렴이었기 때문에 적용 개시일이 6월 8일부터 되겠습니다. 특정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환자 관찰 기간을 가져서 1일에서 10일까지에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7일을 뺀 6월 8일부터 일주일간 관찰해서 14, 15, 16, 17일 중에는 환자평가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입원 중인 평가가 됐고 이때 요양 개시일은 특정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7일까지 폐렴으로 끝났으니까 6월 8일이 요양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7월 27일 입원해서 월말까지 7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7일 입원했으니까 27, 28, 29, 30, 31일 해서 5일밖에 안 되잖아요. 7일 이하잖아요. 7일이 확보되지 않았죠. 8월 2일이 돼야 7일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서 7월과 8월에 이 환자 평가표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자평가표 작성 예 4입니다. 7월 20일 입원해서 일주일간 관찰 기간을 거치니까 20, 21일, 21, 24, 25, 26, 7일, 26일까지 환자평가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작성을 했는데 4일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26, 27, 28, 29일 중 작성 가능하므로 다음 달까지 잔여일 수가 7일 이하로 남았죠. 이럴 때는 8월에 다시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7월에 환자평가표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요양 개시일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평가 구분에는 3번 7월에 평가한 환자표를 끌어다 쓰니까 이전 평가표 사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